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근에 은행 1년 정기 예금 넣어주시면 1.몇% 나오시죠? 적금 넣는다고 하셔도 2% 받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일단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개당 한 10원 정도 했어요. 10원에서 50원. 사실 이때 가격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의 가격은 실제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창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2012년도쯤 돼서 다시 좀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0,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처음 비트코인 기술을 접했었어요. 10달러. 그 당시에 무슨 가상화폐가 그래도 화폐인데 1달러 가치여야지 10달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제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게 1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10배가 올랐어요. 저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와 이거 버블이다. 무슨 1달러짜리가 10만원을 하냐. 100배 버블이다. 이거 조금 알 것 같다.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130만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2013년 비트코인, 2016년 이전까지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가격이고요. 이 이후에 전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고스가 해킹 사태로 파산하면서 가격이 쭉 하향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015, 16년에 걸쳐서 최저가 20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2016년에 한 50만원 선까지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2017년 오늘 기준으로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대 최고가는 한 400만원 이상 되고요. 그래서 2010년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넣어둔 거예요. 2010년도에 당시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영화가 원빈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를 보시면서 팝콘 하나씩 다 드셨을 거예요. 콜라 세트로. 근데 그 당시에 팝콘을 사실 5,000원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두셨으면 강남에 집 한 채씩은 마련을 하셨을 거다.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가상화폐가 어디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온 가상화폐의 정의인데요. 저도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가 어떻고 블록체인이 어떻고 분권화가 어떻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특징은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 영문상으로는 크립토커런시입니다. 가상보다는 암호화 화폐에 가까워요. 암호화를 이용한 화폐다라는 데 좀 더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전자적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지폐처럼 일정한 실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죠. 블록체인.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른 연사분께서 다뤄주실 텐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어떤 분은 간혹 팀원이랑 다를 게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비슷할 수 있어요. 암호화를 사용하고 전자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근데 가장 차별되는 점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었고 일정한 사업 주체가 필요가 없다. 민간으로만 구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언제 처음 등장을 했냐면 한 2008에서 9년 정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그냥 논문을 공개를 합니다. 오픈소스와 함께.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 최초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을 한 분들이 한 5명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진짜라고 밝혀진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토시
후기에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나서 그 본인의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몇 개 좀 쌓아뒀어요. 근데 그 양이 지금 시가로 한 몇 조 원 단위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대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없습니다. 무슨 제약이냐면 화폐의 마지막 바운더리, 국경의 제약이 없어요. 저희가 미국 여행 갈 때 달러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해서 마시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전의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해외 송금을 하실 때도 저희는 은행 가서 지폐로 부탁을 하면 되지만 실제 뒷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편하게 화폐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차세대 화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지금 아래쪽 보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송금의 방법론 중에 하나, 해외 송금 시스템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